약 80만 년 전 그때 없었죠. 거대한 소행성이 우주를 뚫고 치솟아 지구를 향해 곤두박질 쳤어요. 엄청난 힘으로 우리 행성을 강타했죠. 이것이 지구의 10%를 텍타이트라고 알려진 반짝이는 검색과 녹색의 바위 파편 덩어리로 뒤덮었어요. 텍타이트는 운석 충돌의 열로 액화된 암석 조각이에요. 충돌 후에 어둡고 유리 같은 조약돌처럼 식어버리죠. 이런 텍타이트 자국들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뿌려져서 남극 대륙의 동쪽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것으로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운석 추락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죠. 연구원들은 충돌로 인해 생긴 거대한 분화구를 찾기 위해 거의 100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텍타이트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딱 집어낼 수 없었죠. 최근까지 말이에요. 여러 대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석 충돌의 제로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중국과 캄보디아의 여러 분화구를 조사했어요. 하지만 운석 충돌로 인해 형성된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전문가들은 라오스를 조사하기로 했죠. 가장 많고 가장 집중된 텍타이트들이 발견된 나라죠. 눈에 보이는 분화구를 모두 제외하고 난 후 연구팀은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건 만약 분화구가 뭔가에 의해 숨겨져 있다면 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잠재적 분화구를 찾기 위해 라오스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중력값을 측정했어요. 고대 화산 폭발 현장의 두껍고 밀도가 높은 화산 용암층 아래에서 그들은 상당한 중력 변칙을 발견했어요. 오! 알고 보니 깊이가 91m가 넘고 폭은 13km, 길이 18km에 달하는 크고 긴 분화구가 있었어요. 위치와 분화구의 거대한 크기로 보아 과학자들은 이곳이 고대 운석의 충돌 지점이라고 믿었죠. 한편 공룡의 시대 훨씬 전인 20억 년 전 지구는 우리 행성에 충돌한 가장 큰 소행성 중 하나에 부딪혔어요. 이 소행성은 지름이 약 10에서 14km였고 지구에서 가장 큰 충돌구를 만들었어요. 이곳이 프레데포트 분화구예요. 이건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형성되었을 때 직경이 300km로 거대했죠. 수세기에 걸쳐 이 거대한 분화구는 서서히 프레데포트 돔으로 침식되었어요. 이곳은 운석 충돌의 중심 지점이 형성된 바위 언덕이에요. 이 형성물은 너무 커서 우주에서도 보여요. 오늘날 프레데포트 돔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인되었어요. 또한 고대 분화구를 방문하도록 관광객을 장려하는 여러 마을과 지역사회의 본거지기도 해요. 1943년 한 조종사가 위험한 기상 조건을 피하기 위해 정식 비행 경로에서 벗어났었어요. 캐나다 퀘벡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는 크고 완벽하게 둥근 유역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빈구아루잇 분화구가 발견되었죠. 약 140만 년 전 운석이 이곳을 강타해 이 작지만 깊은 충돌구를 만들었어요. 지름은 3km고 깊이는 400m죠. 분화구 바닥에 짙푸른 물이 담긴 호수가 형성되었어요. 이 호수는 주입구와 유출구가 없기에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물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 뜻은 호수가 비와 녹은 눈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호수에는 한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바로 북극 곤들메기예요. 서드베리 분지 또한 캐나다에 있어요. 18억 년 전에 형성된 이 분화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충돌구 중 하나예요. 온타리오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충돌로 인한 충격이 너무 강력해 804km 떨어진 미네소타에서도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둥근 모양을 한 대부분의 충돌구와는 달리 서드베리 분지는 타원형이에요. 길이는 62km고 폭은 30km예요. 원래 충돌 지점의 깊이가 무려 16km에 달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의 버전은 훨씬 더 얕아요. 분지를 만든 운석은 고농도의 천연 광물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이 분화구의 토양을 엄청나게 풍요롭게 만들었죠. 오늘날 이곳의 토양은 수많은 과일과 야채들 농장들의 고향이죠. 서드베리 분지의 독특한 분화구 형성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대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었어요. 아마 가장 유명한 운석은 칙술루브일 거예요. 이것은 공룡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75%를 멸종시킨 운석이죠. 칙술루브 운석은 6,600만 년 전 지구에 충돌했을 때 지름이 10km였어요. 이 분화구는 현재 멕시코 해안과 해저 깊은 곳에 숨어있죠. 약 150km 길이에 깊이는 약 19km예요. 최근 과학자들은 암석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충돌구의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과학자들은 공룡의 멸종이 운석의 거대한 크기나 폭발의 규모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건 칙술루브와 지구가 충돌한 정확한 그 위치 때문이에요. 운석은 석고라고 불리는 광물 화합물이 빽빽하게 들어찬 우리 행성의 일부를 강타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료로 사용되는 부드러운 황산염 광물이에요. 이 충돌로 인해 많은 유황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태양을 차단했죠. 이것이 공룡을 멸종시킨 길고 어두운 겨울을 야기시켰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분화구 중 하나는 애리조나 윈슬로우에 있는 베링거 분화구예요. 베링거 분화구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분화구 중 하나예요. 이건 5만 년 전 대부분 절로 만들어진 무거운 운석이 우주에서 아래로 곤두박질치면서 형성되었죠. 지구의 대기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의 속도를 거의 늦추지 못했어요. 그게 엄청난 힘으로 땅과 충돌했죠. 운석은 충돌과 동시에 증발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이 강력한 폭발에 의해 생긴 분화구는 1903년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데니얼 베링거라는 광산 기술자였죠. 분화구의 지름은 1200m고 깊이는 170m까지 내려가요. 베링거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분화구 지역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화구를 방문해 분화구 가장자리를 안내를 받으며 둘러볼 수 있어요. 시베리아에 있는 포피가이 분화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화구 중 하나예요. 3,5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로 인해 이 거대한 분지가 형성됐죠. 이 분화구는 지름 100km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분화구예요. 이 분화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매장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독특해요. 충돌로 인한 강한 압력이 충돌 지점의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킨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의 수조 캐럿에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먼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여지껏 아무도 채굴하지 못했죠. 기원전 1530년 운석이 산산조각 나기 전에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왔어요. 운석에 불타는 파편들이 지구에 쏟아져서 행성 표면으로 추락했죠. 그 결과 에스토니아의 작은 섬 사레마의 분화구 그룹이 생겼어요. 가장 큰 분화구는 110m로 완벽한 원 모양이에요. 깊이는 21m로 푸른 물이 차 있죠. 충돌 중 생겨난 8개의 작은 분화구들은 가장 큰 분화구의 800m 반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운석 파편 조각의 충격으로 섬에 있던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거의 모든 숲이 불에 탔죠. 다행히도 산림지대는 이제 다시 자라났고 분화구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등산 장소죠. 운석이 2억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캐나다 퀘벡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을 강타했어요. 이 충돌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충돌구가 생겼어요. 지름이 64km였죠. 수세기에 걸쳐 분화구의 바깥쪽 테두리는 물로 가득 찼죠. 이제는 마니쿠아간 저수지로 알려져 있어요. 충돌구 호수는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요. 그리고 이것의 이상한 모양 때문에 호수에는 퀘벡의 눈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 분화구는 호주 서부에 있어요. 야라부바 분화구는 22억 년 된 분화구예요. 제 한 표는 이 최고의 분화구 이름에 주겠어요. 충돌 지역이 너무 오래되어 원래의 분화구가 완전 침식되었어요. 야라부바의 지름은 약 30에서 70km였어요. 과학자들은 분화구 안에서 발견된 고대 결정과 광물을 분석해 충돌 장소의 나이를 알아냈죠.